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인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5가지. 스승님, 요즘 제 마음이 참 힘듭니다. 멀리 있는 사람의 말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가까운 사람의 한마디는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상처가 됩니다. 가장 믿고 의지하던 사람에게 이토록 아픈 말을 들을 줄 몰랐습니다. 그대가 느낀 그 상처는 그대가 그만큼 마음을 내어주었기 때문이네. 마음이 닿는 곳이 깊을수록 상처도 깊이 새겨지는 법이다. 그러나 기억해야 한다. 상처를 주는 사람보다 그 상처를 품는 마음이 그대를 더 아프게 한다는 것을.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그 얼굴이 떠오르고 그때의 말이 귀에 맴돕니다. 잊으려 할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그대의 마음이 아직 그 사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미움도 슬픔도 그대의 마음이 쥔 끈이다. 그 끈을 내려놓을 때까지 그대는 고통을 놓을 수 없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대의 마음이 다시 빛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씩 이야기해 주리라. 첫째, 감정으로 말하지 말라. 스승님, 가까운 사람과 다툰 날에는 늘 마음이 후회로 가득합니다. 그때는 속이 답답하고 억울해서 하고 싶은 말을 참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제가 더 미안해집니다. 왜 감정은 늘 후회로 끝나는 걸까요? 감정은 불과 같아서 그대가 다스리지 않으면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 말은 그 불을 옮기는 바람과 같다. 불이 작을 때는 따뜻하지만 바람이 세면 순식간에 숲을 태운다. 그대가 감정에 휩쓸린 말 한마디가 그대의 관계를 태우는 불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스승님, 마음이 아플 때는 참는 것이 더 괴롭습니다. 억울한데 말하지 않으면 제가 더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감정을 참으라는 것이 아니다. 감정이 지나간 뒤에 말하라는 뜻이다. 물결이 가라앉아야 물속의 그림자가 제대로 보이듯 마음이 가라앉아야 진심이 보인다. 그대가 분노 속에서 하는 말은 진심이 아니라 상처의 울음이다. 그럼 언제 말하는 것이 옳은 때입니까? 마음이 평온할 때 그대는 상대를 공격하려 하지 않고 이해하려 한다. 그때 하는 말은 화를 푸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잇는 말이 된다. 침묵은 때로 지혜이며 침묵 뒤에 나온 말은 비로소 사랑의 씨앗이 된다. 저는 감정이 올라올 때 스스로를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숨을 보아라. 숨이 가빠지면 마음도 가빠진다. 감정이 일어날 때 먼저 깊이 숨을 들이쉬고 그 숨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 몇 번의 호흡이 그대를 분노에서 평온으로 데려올 것이다. 스승님, 그렇게 하면 감정이 사라집니까?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대가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감정이 그대를 흔들 때는 고통이지만 그대가 감정을 바라볼 때는 깨달음이 된다. 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감정은 참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두되 말로 옮기지 않아야 하는 것이군요. 그대가 감정을 말로 쏟아내지 않을 때 그대의 마음은 상처를 남기지 않는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곧 관계를 지키는 첫걸음이다. 말은 화살과 같으니 쏘기 전에 그대의 마음을 먼저 보라. 둘째, 오해의 벽을 쌓지 말라. 가까운 사람과 다투다 보면 말보다 마음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벽이 생긴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마음의 벽을 쌓게 되는 걸까요? 그대는 상대의 말을 들을 때 귀로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듣기 때문이다. 상대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 먼저 반응하니 진심이 왜곡되어 전해지는 것이다. 그것이 오해의 시작이네. 저는 분명히 좋은 뜻으로 한 말이었는데
상대는 늘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마치 제 말을 의심하는 것처럼요. 그대의 말이 아무리 옳아도 상대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 그 말은 닿지 않는다. 진심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로 전해진다. 그대의 말이 차갑다면 상대는 그 온기 대신 칼날을 느낄 것이다. 그럼 상대가 저를 오해할 때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설명하려 서두르지 말고 먼저 마음을 열어라. 오해는 마음이 닫혔을 때 생기고 이해는 마음이 열릴 때 생긴다. 그대가 변명보다 침묵을 택할 때 상대의 마음은 그 침묵 속에서 진심을 듣는다. 하지만 때로는 제가 아무리 진심으로 다가가도 상대는 제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럴 땐 너무 허무합니다. 그대의 진심은 상대의 마음이 아니라 세월이 증명할 것이다. 진심은 말보다 오래 남는다. 지금은 닿지 않더라도 그대의 온화한 태도는 언젠가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일 것이다. 그렇다면 오해를 없애려면 상대를 바꾸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한다는 뜻입니까? 오해의 벽은 둘이 쌓지만 허무는 한 사람이 허문다. 그대가 먼저 이해하려는 마음을 내면 상대는 방어를 풀고 마음을 연다. 마음은 마음으로 통한다. 이해가 쌓이면 벽은 무너진다.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상대를 설득하려 하지 않고 그 마음을 보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대가 그렇게 할 때 그대의 관계는 다시 숨을 쉬게 될 것이다. 진심은 언제나 닫힌 문보다 열린 마음을 통해 들어온다. 셋째, 미움을 오래 품지 말라. 저는 상처를 받은 뒤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는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지만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잊으려 해도 미움이 자꾸 되살아납니다. 미움은 불씨와 같아서 그대를 덮이지 않고 태운다. 그대가 그것을 오래 품을수록 불은 커지고 그대의 마음을 죄로 만든다. 미움을 품는다는 것은 그대가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이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저에게 분명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용서해야 합니까? 용서는 마치 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용서는 잘못한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를 위한 일이다. 그대가 미움을 놓을 때 그대의 마음이 먼저 자유로워진다. 미움은 상대를 묶지 않고 그대를 묶는다. 묶인 마음은 결코 평화를 느낄 수 없다. 그럼 미움을 없애려면 억지로라도 잊어야 합니까?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말고 그 미움을 바라보아라. 그대의 마음 속에 어떤 상처가 남아있는지, 그 미움이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 살펴보라. 대부분의 미움은 이해받지 못한 슬픔에서 자란다. 그 슬픔을 인정할 때 미움은 저절로 풀린다. 미움을 내려놓는다는 건 결국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까? 받아들임은 용납이 아니라 이해다. 그대가 그 사람의 행동을 옳다고 여기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이해가 시작되면 미움은 멈춘다. 저는 여전히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미움이 올라옵니다. 그대가 미움을 느낄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아라. 이 미움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 그대가 답을 찾을 수 없다면 그 미움은 이미 필요 없는 짐이다. 짐을 내려놓는 것이 지혜다. 그렇다면 미움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로 녹이는 것이군요. 미움을 억누르면 상처가 되고 미움을 이해하면 연민이 된다. 그대가 미움을 놓을 때 그 자리에 자비가 자란다. 넷째, 진심을 숨기지 말라. 가까운 사람과 오해가 생기면 저는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괜히 더 상처받을까봐 혹은 상대가 제 진심을 모를까봐 겁이 납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대가 침묵을 택하는 이유는 진심을 말해도 이해받지 못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심을 숨기면 그 마음은 더 멀어진다. 마음은 닫힌 문 안에선 자라지 않는다. 하지만 스승님, 진심을 말하면 때로는 상처가 더 커지지 않습니까? 상대가 제 말을 오해하거나 그 마음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진심은 결과를 바라지 않는다. 그대가 진심을 전할 때 그것이 바로 사랑의 행위다. 이해받기 위한 말은 계산이지만 있는 그대로 전한 말은 자비다. 그대의 진심이 진실하다면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전해진다. 저는 늘 상대가 먼저 다가오길 기다립니다. 먼저 말을 꺼내면 지는 것 같아서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적이 많습니다. 먼저 다가가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먼저 손을 내밀면 그 손끝에서 벽이 허물어진다. 진심은 항상 먼저 움직이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진심이 닿으면 상대의 마음은 조금 늦게라도 따라온다. 그럼 진심을 전한다는 건 상대의 반응과 상관없이 내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까? 진심은 거래가 아니다. 진심은 표현될 때 완성된다. 그대가 마음속에만 간직하면 그 마음은 스스로를 묶는다. 표현된 진심은 자유가 된다. 저는 솔직함이 때로는 상대를 아프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솔직함은 말의 모양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다. 차가운 진실은 상처가 되지만 따뜻한 진실은 약이 된다. 그대의 말이 자비를 품으면 그 진심은 누구에게도 상처가 되지 않는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진심을 숨기는 것은 상처를 피하려는 마음이었지만 결국 그 침묵이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대가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미 마음의 문은 열렸다. 진심을 전하라. 그대의 말이 자비로 닿을 때 관계는 다시 피어난다. 다섯째, 용서를 배우라. 마지막으로 꼭 묻고 싶습니다. 용서라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원망으로 가득합니다.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하라는 말도 아니다. 용서란 그 사람을 묶고 있던 그대의 마음의 끈을 스스로 푸는 일이다. 그대가 묶인 마음을 풀면 그대의 영혼이 먼저 자유로워진다. 그런데 왜 용서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는데 상처받은 건 저인데 왜 제가 용서를 해야 하는 건가요? 그대는 아직 용서의 방향을 잘못 보고 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를 위한 수행이다. 미움은 독과 같아서 그대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그대를 괴롭히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그대 자신이다. 그럼 스승님, 용서하지 않으면 그 상처는 계속 남는 겁니까?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마음속에 닫힌 문 하나를 만든다. 그 문은 바람도 빛도 들이지 못한다. 그대가 그 문을 열 때 상처는 비로소 빛을 본다. 그대의 마음이 용서를 배우면 그 상처는 기억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남는다. 그런데 용서하려 해도 그 사람이 다시 다가오지 않거나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서는 상대의 행동에 달려있지 않다. 그대가 마음으로 놓아주는 순간 그대는 이미 용서한 것이다. 그대가 사과를 기다리면 그대의 마음은 여전히 그 사람에게 묶여 있다. 용서란 상대가 아니라 그대를 자유롭게 하는 문이다. 그렇다면 용서는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길이군요. 용서는 그대의 마음을 비우는 일이다. 미움과 원망이 머물 자리를 비워야 그대의 마음에 평화가 들어온다.
그대가 용서를 배우면 과거는 더 이상 그대를 잡지 못한다.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오해의 벽을 쌓지 말며 미움을 오래 품지 말고 진심을 숨기지 말며 마지막으로 용서를 배워라. 이 5가지를 마음에 새긴다면 그대의 관계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닌 배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엔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 상처는 왜 이렇게 오래 남는 걸까요? 상처는 그대가 느낀 아픔이 아니라 그 아픔을 기억하는 마음이다. 상처는 흔적이지만 그 흔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것은 고통이 되기도 지혜가 되기도 한다. 그럼 상처에도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저 잊고 싶은 아픔인데 그것이 어떻게 선물이 될 수 있나요? 상처는 그대에게 묻는다. 너는 이 아픔을 통해 무엇을 배우겠느냐? 그대가 그 질문에 답할 때 상처는 스승이 된다. 상처를 통해 그대는 자신의 마음을 보게 되고 타인의 아픔에도 눈을 뜨게 된다. 이것이 상처가 남긴 가장 큰 선물이다. 저는 상처가 생기면 항상 누군가를 원망했습니다. 그 사람만 아니었더라면 내 삶이 더 평온했을 거라고요. 그대가 상처를 원망으로 바라보면 그 상처는 그대를 묶는다. 그러나 그것을 깨달음으로 바라보면 그 상처는 그대를 성장시킨다. 그대의 마음이 달라지면 상처의 의미도 달라진다. 그럼 상처는 사라지지 않더라도 아프지 않을 수 있습니까?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도 그대의 시선이 바뀌면 그것은 더 이상 그대를 괴롭히지 않는다. 마치 나무에 새겨진 흉터가 세월이 지나도 남아있지만 그 나무가 자라며 그 흉터를 감싸 안는 것처럼 말이다. 그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집니다. 상처를 없애려 애썼는데 이제는 그것을 껴안아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대가 그렇게 마음을 돌이켰다면 상처는 이미 선물이 되었다. 고통은 그대를 깨우기 위해 찾아온 손님이니 그 손님을 미워하지 말고 그가 전하려는 뜻을 들어보라. 상처는 그대가 더 깊은 자비를 배울 수 있도록 세상이 보내준 교훈이다. 이제는 제 상처가 조금은 고마워집니다. 그것이 저를 더 깊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대가 그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대의 마음은 이미 치유되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도 그대의 마음이 바뀌면 그 상처는 빛으로 변한다. 이제 저는 상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아픔 속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관계는 쉽지 않습니다. 상처는 잊었어도 그 사람을 다시 마주하는 건 여전히 두렵습니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이네. 그대의 마음이 다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그대가 상처를 피하면 그 상처는 여전히 그대를 지배한다. 그대가 그것을 자비로 바라볼 때 비로소 관계는 다시 이어진다. 스승님, 비란 무엇입니까? 그저 착하게 대하는 것입니까? 자비란 약함이 아니다. 자비는 이해에서 나온 강함이다. 그대가 누군가의 어리석음을 이해할 때 그대는 그 사람보다 한 걸음 더 깊어진 것이다. 자비는 미움을 지우는 힘이며 상처를 연결로 바꾸는 지혜다. 그럼 자비는 상대에게 잘해주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고요히 만드는 길이군요. 자비는 상대를 위한 듯 보이지만 결국 그대를 치유한다. 그대가 자비를 내면 그대의 마음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비의 마음은 누구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사람에게 자비를 보이려 해도 마음 한켠에 아직 서운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운함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이 머물 곳을 만들어 주어라. 그대의 마음을 넓히면 서운함은 한 조각의 파도에 불과하다. 파도를 거스르지 말고 그 파도를 바라보는 바다가 되어라. 그대가 바다의 마음을 가지면
어떤 감정도 그대를 흔들지 못한다.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관계를 회복한다는 건 상대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일이군요. 그대가 바로 그 진리를 깨달았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발이 아니라 마음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 열릴 때 닫혀있던 인연도 다시 숨을 쉰다. 이제 저는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제 마음을 보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대의 깨달음이 곧 평안이다. 상처는 인연을 끊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배우게 하기 위해 온다. 그대가 자비로 관계를 이어갈 때 그 상처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닌 빛이 된다. 그 빛이 그대를 비추고 또 다른 이의 마음을 비출 것이다.